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이제 일방적으로라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서 하독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그러다가 2013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합의 없이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라고 규정을 하니까 마치 합의가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와 사실상 같은 의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합의 없이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라고 문구를 사용했을 때에는 과연 합의가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취급이 됐냐?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전히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합의이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의 진정성, 이런 말을 쓰는데요. 네, 하도급법 관련된 그 고시나 지침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에 따라 납품 단가를 이제 낮게 결정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행위를 이제 한 경우에 그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합의의 진정성이 부인되는 거죠.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합의의 진정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자율성이 허용된 경우에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심사지침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지 그 여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는지 그 여부,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은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지침은 적어놨고요. 이게 사실상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만들 때는 의결내도 반영을 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반영을 하게 되니까 심사지침에 판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단 그 4조 2항 5호뿐만이 아니라 감액에서도, 대물변제에서도 마치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합의를 하면 강행 규정인 하도급법의 내용을 면탈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2항 5호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그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보면 단가 합의서라는 게 원고가 제출을 했는데 수급 사업자가 위 합의서에 날인한 후에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이라면 원사업자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각자가 서명 날인 한 다음에 제출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이 단가 합의서는 수급사업자가 날인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원사업자가 정해서 기재를 한 다음에 제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은 단가이나 결정에 있어서 합의의 형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합의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하도법에는 이제 그 수급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조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해당 사안에서 원수급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방금 말씀드린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수급 사업자가 조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합의를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원고는 어떤 사정을 고려했냐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할 수 없는 구조였고 원고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법원이 보건대 수급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2011년의 경우 무려 85.2%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위 단가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수급사업자에게 날인을 요구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원고, 원사업자의 날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양 당사자의 합의를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하도급 결정 금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6번째인데요. 6호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으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 결국 직접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 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되 시행령을 보시면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수급사업자가 특허 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그렇다면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경우인 것이고,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적정하다고 하니까 굳이 그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된 대가보다 낮은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재료비, 직접 농무비, 그리고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 중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서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비목과 법적 경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입찰에 관한 7호와 비교해서 수의계약에서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 건데요. 실제 사례는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정위 입장에서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을 직접 계산하지는 못하고 원사업자에게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원사업자가 이 직접 공사비 항목을 항상 별도로 분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의결례를 하나 보시면 2008년에 피시민 원사업자가 재료비, 직접 농무비, 경비 이런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시민은 지명 경쟁 입찰 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낙찰을 결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각각 공사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이를 검토 협의한 후에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수급 사업자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것인지를 본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 통지서라는 것을 제출한 사실은 있는데,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인 원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 자체를 승낙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지, 계약 내용을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 승인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7호인데요.